자, 이제 지난 13일 날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하기 전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보다 사실은 지난 6월 10일이었죠. 네, 예. 처음으로 이제 네, 예.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아마 그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저 사진인데 예, 예, 예. 당시에 그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이게 이제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 고민을 한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기자들은 네, 예. 이거 보고 조국이 정치선을 했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아마 많은 그 정치 고관여층도 그랬겠죠. 그렇게 예, 생각했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 6월 10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도 나 저기 이제 법률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치 해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당시는 뭐 신당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재판 문제는 그 변호사들에게 맡겨두고 저는 네. 저희 길을 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 예. 그래요? 네. 독주를 마시면서. 독주를 많이 마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구만 이렇게 하시더군요. 그러면 6월 10일 날 정치의 길로 간다. 라고 마음 결심을 했고 결심을 이미 했고. 저로서는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님께 제 그 마음속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아하. 그날 뵙고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군요. 자, 13일 부산에서 정치 선언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찾아뵌 예, 거죠? 예. 예. 그때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것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네. 있어요. 불가피성.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이시죠. 네, 당원인데, 네, 네. 예. 민주당원인데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3일 날 신당 창당을 얘기했고 12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는 뭐 무소속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무래도 신당을 창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불가피성을 것이죠. 이해한다. 예,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이제 화답을 하신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걸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니 뭐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첫째 민주당원이시고 네, 네. 그건 변함이 없으실 거고요. 네. 근데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네. 제가 민주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아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민주당은 우리 현재 일당이고 네. 앞으로 수권을 준비하는 수권 정당입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단순히 진보층 말고도 네. 중도층의 마음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층 말고도 중도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중도층의 경우 검찰개혁 문제든 또는 조국 사태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조국을 데리고 갈 경우 네.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경우 따로 똑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게 합리적 선택 아니냐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만남 2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만남 8일 전에 2월 4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두 분이 이른바 명문정당 네, 예, 얘기하고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박지원 전 장관이 그 우리 오마이TV랑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박지원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창당에 힘을 확 실어줬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총선 악재로 본 거죠.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당엔 소위 명문 정당이라며 함께 뭉치라고 해놓고 또 이재명 대표에겐 어떻게 하라는 의도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명문 정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통합하라고 해놓고 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왜 하지? 이걸 이제 박 전 장관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건데. 전 두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전혀.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친명이다 친문이다 싸우는 그 민주당원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결을 하라. 민주당 당원들은 단결하라 얘기인 것이고. 네. 그러나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 바깥에 있지만 진보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네. 다른 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똑같이 가는 그래요. 것이 네. 모두에게 도움을 된다라는 것이 문 대통령님의 생각이고 네. 그래서 두 발언은 전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문 전 대통령 만남 이후에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예. 정치인으로 행보를 막 엄청 지금 바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문 전 대통령한테 혹시 뭐 연락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연락이 혹시 안 왔습니까?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 같은 기자들은 이미 6월 만남 때 6월 10일 날 나 이제 정치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인의 신당 창당이나 구체적 방법은 선언 안 했지만 그럼 조국이라는 이 총선 국면에서 조국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당직자라든지 이재명 대표 쪽이라든지 당신 정치 곧 할 것 같은데 우리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뭐 메시지가 없었나요? 민주당의 공식 라인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사적으로 친교가 있는 친구 정도인 그 분들은 당연히 연락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네. 공식 라인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